다음에는 폐의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안건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심의를 기울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행복도시 희망여주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충우 시장님과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지필의 언론인 여러분,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 의장 정병관입니다. 오늘로써 지난 9월 5일부터 오늘까지 23일간 열린 제62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의 안건 심의에 열정을 다해 주신 시의원님들과 적극 협조해 주신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제1차 정례의 회기를 통해 여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9건의 조례안, 여주 일자리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02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결산 승인안 등 중요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또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정례의 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여주시는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 개선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의 뜻을 행정에 철저히 반영한다는 마음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가 개원한 지도 어느덧 3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쇄신하며 신뢰받는 여주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일신 우일신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제4대 여주시의회는 시민주인, 시민행복, 소통과 협치를 의정방침으로 세우고 조선 제4대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님의 위민, 애민, 창조, 민본 정신을 계승하여 한글 특화의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글 특화의회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신 세종의 정신을 이어받은 시민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이에 입각하여 시민과의 소통, 행정부와의 소통, 그리고 의회 내부의 소통에 만조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과 협치의 여주시의회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도록 협치를 통한 소통에 인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의사결정의 과정에 있어서 동료 의원님이 의원 직원과의 소통에 소리움 없도록 항상 낮은 자세로 열린 마음을 견지하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소통과 관련하여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오고 후회는 말함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방송인 레디킹은 내가 말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배운 게 없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유능한 진행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도 통한다는 것입니다. 여주시의회는 시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지적과 조언에 감사하며 겸손의 미덕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리더십 전문가로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 작가 존 매스웰은 리더십의 성태는 의사소통에 달려있다면서 리더의 조건 제4장 소통편에서 소통에 미숙하면 당신은 늘 혼자일 것이라고 냉엄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조직은 리더의 모습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리더가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에 의존한다면 조직은 경직되고 수동적이 될 것이며 상명하달식이나 독재적인 방식은 결코 치명적인 결과로 리더 자신에게 피해를 주게 될 것입니다. 반면 남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과 신뢰를 보여준 리더는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강할 것이며 리더를 신뢰하는 조직은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구성원 하나하나가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주시의 의장으로서 경청의 리더, 소통의 달인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하고자 합니다. 선민후당, 선공후사의 연장선상에서 존경과 신뢰의 바탕을 둔 리더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주시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 것이 의장의 책무이자 의회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기에 시민 여러분의 앞에서 소통과 협치를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과 여주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4시 반청의 자세를 당부를 드립니다. 여주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여주시 살림을 책임지는 시민의 공복으로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자면 시민을 위한 길은 오직 하나, 모든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여주를 위해 옳은가 아닌가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원칙과 소신을 지키며 시민이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60회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느끼고 생각했던 점을 집행부와 상생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충우 시장님에게 몇 가지 제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선 8기 이충우 시장님의 공약사항이자 결제 1원인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은 미래 여주시 100년을 시민과 함께 여주 신청사 신축부지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한 최적의 부지를 확정할 방침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3개월 안으로 후보지를 확정하고 내년도에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 실행을 거쳐서 임기 내 신청사 공사 착공을 하려는 것이지만 여주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61회 임시에서 장장 4시간에 걸친 토론과 수정을 거쳐 여야가 합의에 통과시켰듯이 다음 사항을 건의하오니 추진에 반영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나, 사전 지역 주민과 원활하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여론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안을 구체화, 면적이라든가 방향, 복합다운 시설의 몇 개소 등 실행해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 시민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시키고 거주 지역에 따라 이해 상충과 분열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구체적인 가업지서를 바탕으로 용역업체 선정 후 발주하고 그 사실을 시민에게 공개한 후 일반 시민들도 총사 이전 후보지 공모를 신청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 시장님께서 조례로 제정한 공론화위원회 선정과 공론화 지원단, 시민대표 참여단 구성과 운영, 수기과정 진행, 여론조사 규모 및 방법, 전문기관 공론화 조사, 연구 등 권한이 외관상 너무 편중되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이 결여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넷, 여주시 복합행정타운 건립계획 이전에 부도심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원도심 경기 침체 방지, 현 시청사 부지 활용 계획 등을 사전에 시민에게 설명해 토론회, 공청회를 통해 신여주 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공감, 공유, 협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타 지자체의 신청사 이전에 따른 사전 답사, 원주시, 대구시, 홍성군, 고양시 등 또는 배치 마킹을 통해 과거 시행착오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사전에 방지하여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사례로 남아야 합니다. 앞으로 민선 8기 여주 이충우 시장께서 지향하는 행복도시 희망여주가 더 살기 좋은 여주, 더 행복하고 활기찬 여주를 만드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여주시장이 이끄는 민선 8기 여주가 출범한 지 3개월이 다가오는 현 시점에서 이번 달 여주 세종문화재단으로 바뀌는 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 이사장님부터 여주시 산하공공공장 공모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모 신문사에 따르면 모모 단체장은 아무개가 될 것이다 라는 표지 아래 지방선거부터 공석인 여주 세종문화재단 이사장과 올해 12월 선거가 있는 여주시 체육회장 자리에 이추용호 시장 캠프에 특정 인사의 사정내정설은 특히 호사가들이 단결 면허로 등극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의장이 채용 절차에 따른 채척표 및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도 아닌 이사장 공모 신청자 명단을 제출토록 자료를 요구했으나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고 자료를 거부한 바 임원 추천회에서 최소한 기준과 원칙에 입각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여주 세종문화재단은 오랫동안 문화예술 현장에서 일해온 지역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구현에 기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우선 선정하기를 바랍니다. 이충우 시장님은 공직자 출신답게 법과 절차, 공정을 강정해왔듯이 사전 모의 공모에 의한 복수 추천에 의한 할인점정 선정이 아닌 본인의 철학과 다른 소문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12월로 다가올 여주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정, 가축분야 공공처리 서시 공론화 선정 등 이런 문제를 두고서 진실을 왜곡, 호도될 소문부터 불식시켜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과 다르니 상관없다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생각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다른 소문이 무성하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라도 시민에게 설명하고 소통하며 대화를 하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여주는 남한강병 영월로 아래 기암절벽인 마음에서 흑마가 승천했다고 하여 여주의 옛주명이 황려현이라고 하여 말의 유래와 역사가 깊은 고장입니다. 여주시는 2020년 9월 2021년 말산업 육성지원사업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에서 학생들 및 시민 건강 증진과 여가 문화를 지역 관광 인프라와 연계한 승마인구 확대로 일자리를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로 총 사업비 51억 원 가운데 국도비 10억 4천만 원, 20%, 시비 40억 6천만 원, 80%를 확보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공공승마장 설치 계획 부지의 개발 진행과 사업비 가다 소요, 사업 예산 추가 확보 어려움 30억으로 여주시의 사전 승인 과정과 설명회 등 의정 대안할 보고도 없이 이충우 시장님의 결재를 등해 경기도 지사에게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 9월 공모 당시 선정 후에는 모든 시민들은 수도권 말산업 메카로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승마를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여주 지역 도농교류 촉진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기쁨과 희망으로 부풀었으며 해당 공모들은 각종 인사상 승진 각정과 인센티브는 물론 각종 혜택을 누렸으며 시민 댓글도 좋게 달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2019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여주시에서 공모한 선정된 총 161건 몇천억을 살펴보면 금년까지 전부 사업 진행이라든가 추진을 하였으며 그중 이양진 시장 때 추진한 인도교 문화예술계의 경기도 정책 공모사업 60억 원은 오악 현암 둥치 강변 둔치 사업으로 용도 변경하도록 경기도 의원 김기찬 의원을 통해서 변경 과정에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인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시 투자 대비 이용객 저조가 예상되고 승마관리 운영에 따른 비용이 과대하여 지속적인 적자가 예상되므로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핑계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라 시민행복위원회와 같이 일몰을 시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정책도 포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과 특별한 연고가 없는 인근 용인시, 화성시, 이천시도 말산업특구로 지정해 각 10억 공모에 선정되었고 또한 경북지역, 구미, 영천, 상주, 군위, 의성 5개 지역과 정남 고흥군, 충북 계산군, 경기도 양주시 등 전국 각지에서도 공공승마장 개장을 통한 새로운 승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관광산업 육성으로
승마인구 저변할 때의 이익을 담당시킨 데 비해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여주시 적극행정운영조례에 공무원이 적극행정도 아닌 소극행정으로 일간에 여주 시민에게 지탄을 받은 일을 한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이 공약에서 보았듯이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가장 핵심적인 여주의 역사성과 관련되는 사업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독단적으로 일몰을 걱정한 것과 기존 용역비 6억 6천만 원을 지출하여 예상 낭비시킨 것과 함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율 배반이자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에 신륵사 출렁다리 건설 사업도 총 321억 규모의 도비 106억 33%, 시비 215억 원의 60%인데도 원자재가 상승과 중간에 바위가 있어 설계 변경과 아울러 10억, 20억이 추가되는 실정을 볼 때 사전 담당자가 안반 등이 발생하여 30억 원이 더 들어간다는 더 이상 추진이 어렵다고 해요. 저 시의회 예산 편성 지원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계속 비율로 12월 달에 반납할 것을 벌써 포기 일몰시키겠다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민선 7기 이양진 시장 때도 초임 시절에 인수위원회에서 정책 제안 시 여주 청소년 수련관 조성과 여주 미술관을 일몰을 시켜서 지금까지도 완성이 안 되고 10년 동안 침체에 빠져 많은 시민들에게 청소년들의 이용 불편과 활성화가 안 이루어진 것은 순간적인 선택이 여주 미래를 암흑비를 초래하게 된 것으로 매우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여주의 역사성 있는 말사움 육성에 대한 국민생활체육시설로 여주 시민에게 공공승마장의 보편성과 대중성 인식을 새롭게 하여 여주시 공공승마장 포기 중단 계획을 철회하여 재고함이 어떨는지 건의하고 싶습니다. 넷째, 여주시는 지난 8월 17일까지 수도권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서 시간당 최대 62mm와 최대 구간 우량 398mm로 현재까지 공공시설 463호 2,600만 원 73건, 사유시설 8억 7,300만 원 432건, 총 505건 471억 7,700만 원의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 삼북면이 가장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어 주어촌을 비롯한 하천 26개세의 제방과 시설을 등이 유실되고 산사태 인도 12개소, 소규모 시설 31개소, 도로 유실 3개소 등 공공시설의 피해가 많았으며 사유시설 피해도 506건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복구 소요액 중 지방비로 부담하는 금액의 50 내지 80%를 국비에서 추가 지원받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 납부 제외, 공공요금, 전기, 통신, 도시가스 요금 등 감면, 건강보험 감면들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여주시는 집중호우 피해 지원금을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안정 선포조 국가지원금 30억 원을 지원받고 있으나 공공사회시설 현장을 실사를 한 바 수해 피해민이 피해보상 기준에 현실화율에 크게 못 미쳐 도움이 못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존 여주시 예비비 지출 현황을 발표보면 2020년 61억, 2021년 54억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전예방관리 운영비로 80%를 지출하였고, 또한 인근 타시군의 수해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경북 200만 원, 강명시 700세대 200만 원, 한평군 200만 원, 인천시 200만 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수해민을 위해 위로금을 지원하였으며, 인근 양평군을 살펴보면 8월 30일 1가구당 50만 원씩 5천 가구를 추경해 25억 원을 8월 3일 군의회 정례시 군의회시 지급한 바 있습니다. 삼북면에서도 면민의 날 행사도 취소한 만큼 우리 여주시도 타시군의 형평성과 수해민의 아픔과 고통을 서로 나눠드리고 하루빨리 일상회복과 피해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공공시설 73건, 사유시설 527건 대상조로 하여금 1가구당 100만 원 정도의 총 5억 2,700만 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성립전 예비비 예산 및 시비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재난 기본소득 수해 복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추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여주시는 많은 피해를 입었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아직도 태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아 마음을 졸이는 분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부디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가 완료되어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내년도 분해산 시민을 위한 제2차 정례가 11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시고 11월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